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대로도 살도 안 찌고. 안 늙었지 않아도. 원래 늙어 있어서. 늙었어. 아니야 늙었어. 안 해서 얘기하니까. 반갑다. 웬일이야. 완전 너무 오래간만이야. 제가 와인을 준비했어요. 와. 아니 텀블러를 아예 들고. 나한테 올라가 볼까요? 그냥 그러면 뭐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여 주세요. 아, 그런가요? 음료수를 아니 뭐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음료수 사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음료수,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 음료수. 그런 건 없죠. 그럼. 그럼. 올라갑시다. 어서 와. 선물입니다. 이게 뭐예요? 네, 네비컵 토크 개설 축하 선물. 아이고 엉클 와인. 브랜드 노브랜드네. 뜯어볼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예, 선물 처음 봤어. 야 역시. 근데 술을 전혀 못하는 거 아시죠? 아니 근데 진짜 그러네. 똑같다. 난 희영이가 누구지? 나 사실 이 동기들을 잘 모르니까 얼굴 보니까 너무 알겠네. 기억나지. 서울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아. 이 얼굴 때문에. 동기는 결혼하고 나서 만나서 왜 우리가 회사에서 만났잖아. 맞아, 학교에서 맞아. 안 만났잖아. 근데 서울 예전에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늙었어. 어떻게 저렇게 똑같아? 늙었어. 아이 그럼 쟤 진짜인 줄 알아. 그래? 옛날에도 저 얼굴이었어. 아이 늙었어. 너. 아니야. OT 때 얼굴이야.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누구 성대모사가 어설프게 하던 그때 얼굴이야. 저거야. 대중 대통령. 맞아. 현아, 오늘 내가 촬영해? 어떤 게 왜? 갑자기 시작하려니까 기빨렸어. 기빨렸다. 약간 두통이 온 것 같은데. 와인 한 잔 시작하면. 저 그럼 질문 못 해요. 아, 아 맞아. 진짜. 잔다. 만약에 자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환경 문제 얘기하고 있으면 토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B급 토크 진행을 맡은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을 모셨는데요. 6년차 사회환경 지도사 베이네 씨와 유노보다 더한 열정 전문가 신혜엄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내 소개 준비해왔는데 나 유노보다 더 열정 넘친 좋네요. 저희 B급 토크 시청자분들께 한 분씩 좀 자세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노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라면 뒤질 수 없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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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열심히 사회생활 하다가 지금은 열심히 전업주부 11년차 전업주부로 근무하고 있는 신혜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 여기? 저도 지금은 주부인데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중간에 좋은 기회로 교육을 받게 돼가지고 사회환경 지도사, 환경 강사라고 하는 일을 지금 6년 차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랑 유치원 그리고 주민센터들에서 환경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베이네 씨 지금 네. 홍대에 살고 계시고 홍제동 살고 홍제. 계시고 그죠? 네. 지역에서 조금 그래도 나름 네임드이신 분들인가요? 좀 지역에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 홍대에서 네임이 아예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이유는 없습니다. 네. 아, 홍제동에서 좀 유명하신 편 아니에요? 홍제동 웃음소리가 좀 유명하실 것 같은데. 목소리 큰 사람으로. 그 친구들이 없어요. 목소리 너무 커서 그런 갑자기 짜증이. 슬퍼져. 뭐 저희 이제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제가 파마를 한 3일 전에 했는데 좀 어때요? 우리 그때 2월달에 봤던 아니 이거리 아니었어. 아, 진짜? 어때 좀 나름 야심차게. 네. 예. 귀엽다. 귀여워. 네. 아니, 욕을 할 거면 욕을 해. 괜찮아. 어깨가 더 커 보여. 아 이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 오늘 옷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옷 때문에 줄무늬 어때? 수영복이죠. 뽀빠이 같은 느낌. 그래 보이죠. 이거 레시가드. 오히려 올려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갖고 싶어. 이런 패턴. 뉴 디자인 나 본 것 같아 쇼핑몰에서. 물 건너온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그 폴로 올릭에서 갭 많이 좀 갭. 활용하셔야 돼요. 많이 좀. 개인 느낌이다. 잘 산다 그치? 그런 거. 15,000원 이하를 밖에 못 사겠어요. 아. 또딴 데로 샜네. 베이네 씨랑 신혜선님 아들이 사실 요새 아직 어리죠. 근데 요새 그렇죠. 어때요? 요즘 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되게 답답한 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요즘 근황은 좀 어때요? 너무 답답한데 이제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 익숙해졌지. 답답함도 너무 맞아. 익숙해요 애들도. 그래서 오히려 네. 개학 날짜가 잡힌 상태잖아요.
그게 오히려 심란한. 나 어떻게 계약- 요새 애들 계약이고. 우리 11시 반 12시에 일어나요. 어떻게 생활 깨워야 되나. 패턴도 걱정이고 애들뿐만 아니라 엄마들 생활 패턴도 걱정이고 그리고 또 과연 안심하고 보내도 되는 상황인지도 그쵸. 좀 걱정이 돼요. 모든 학부모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아니 신혜섭님은 좀 어때요? 요즘? 나는 근데 일단 계약하면 빨리 보내고 싶어. 안심은 안 되지만 여-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 애들이 11시에 일어나면 몇 시에 자길래 도대체? 1시, 2시쯤 자는 얘네가 요즘 이제 애들 시간 거의 개념도 그럴걸. 없고 시간 개념 없고. 이렇게 중심이 되는 하루 일과가 완전히 그치.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약간 얘네들이 이렇게 해도 지금 몇 시? 1시다 자자 이렇게 돼서. 저희 아이는 지금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진짜. 있어요. 안동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아. 할아버지의 패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 8시 반이면 자는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 좋은 거야. 맞아. 그렇게 좀 진짜 잡아주면 오히려 좋아. 키가 좀 그리고 큰것 시골에 같아요. 자야 그 깜깜함이 도시의 그치, 깜깜함이랑 그치, 달라. 맞아. 칠흑같이 어두워서 맞아. 뭐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자고 맞아요. 할게 없어. 시골에 아이들이 많아. 성적인 얘기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랬던 게 아닐까. 그 아, 깜깜함에 할 게 없으니까. 맞죠. 그치? 오케이 맞죠. 부부들도 할 일이 없었을 할 일이 거예요. 없었을 거니까. 부부들 할 일이 없었을 심리대 올라간대. 시골에? 지금이? 전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집에 있으니까 할 게 없어서. 내가 그러면 좀 트렌드에 못 쫓아가는구나. 너는 좀 그래. 문제가 있어. 지난번 저희 와이프 편을 한번 봐주세요. 남편들과의 사이는 좀 괜찮으시죠? 뭐 저는 이제 어쨌든 결혼 그냥 10년 넘으면 네. 남편들과의 사이가 괜찮냐 남보는 그냥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도 말아요. 그냥 아니 전우애 같이 존지애 같은 느낌이. 아 요즘 부부의 세계 보면 근데 너무 치열하게들 싸우니까 그 약간 너무 우리나라 정서는 좀 아닌 것 같아. 어느 정도. 그죠. 그지? 미드가 원래 그 외국 드라마잖아. 먼저 그래서 헛헛한. 저는 요새 부부의 세계를 열심히 보다가도 너무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사건들이 다 그래. 그 말 다 해. 이렇게 나는 너무 막 아, 나와요. 보지 않고 그 다음 달이나 뭐 가끔 피곤해. 인터넷 뉴스 올라오는 것만 봐도 정말 이렇게 사는 부부도, 왜냐면 드라마는 어느 부분 아무리 드라마라고 해도 그렇죠. 현실을 반영한다고 네. 한 미드라고 해도 아니, 정말 이렇게까지 사는 부부들이 있나? 막 맞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게 힘들어해. 피곤해. 저는 그래서 요새는 부부의 세계를 큰 줄기만 읽어요. 기사를 읽은 다음에 박막래 할머니 채널을 들어가요. 아세요? 아, 너무 웃깁니다. 요즘. 그래 맞아. 네. 그 얘기 많이 하죠. 완전 팬이 돼가지고 또라이의 또라이의 세계로 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영상 들었어. 편지 보내고 이러고 보면 나 혼자 깔깔대고 웃었네. 그렇게 잘 돼야 될 텐데 그만큼. 잘 될 거예요. 시에서 할머니로 채널 하나 만들어가지고 잘 되실 텐데 30년만 기다려. 목소리밖에 안 들리고 박막내 30년만 할머니가 기다려. 맞짱 뜨고 누구야 나와봐 막 이러면서 30년만 기다려. 제가 사실 이런 오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요런 느낌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잘 안 봐요. 그래서 뭐가 어떤 게 재밌는 거고 어떤 약간 뭐 로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안에 어떤 중심의 트렌드들이 있는지 전혀 몰라서 그냥 우리 셋이 만나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맞아요. 해보자. 맞아요. 네. 트렌드는 있지만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희의 이제 우직함을 밀고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직. 우직함. 우직. 아 우직 든든하네. 우직. 든든하다. 우직. 이렇게. B급 터크 영상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아직 네. 사실 뭐 2회 두 명의 그런 그쵸. 편집본밖에 안 올라갔지만 좀 어떠세요?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 이제 어떤지 어떤 건 좋지만 이런 건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 아직 초창기라 조금 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음. 지금 봤을 때 느낌은 뭐 친한 친구가 하는 거고 하니까 애정 갖고 보긴 하는데 네. 조금 더 재밌으면 좋지. 재미없어. 재미.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또 꼭 맞아요. 재밌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맞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네, 정리 잘 애정이 못합니다. 네, 근데 봤어요. 애정을 갖고 봤어요. 근데 네, 고맙습니다. 조금 진짜. 더 뭐 웃겨야 된다고 꼭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원래 맞아요. 취지가 일반인들 인터뷰라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반인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그래도 한 줄기는 있었으면 좋겠어. 아직은 두 사람밖에 안 컨셉. 봐서 맞아요. 잘 모르겠지만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약간 이런 게 살짝 그 궁금해. 한마디면 끝났네. 뭐라고 싶은 거지? 뭐라고 싶어? 나는 왜 나온 거야? 뭐라고 쓴 거예요? 이러면서. 나는 다양한 평범한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그냥 얘기, 이야기. 약간 뭐라 해야지?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쌓여야겠다 사람들 쌓여야 될 얘기가. 그치? 저는 어쨌든 벤치마킹한 건 인간극장이에요. 아, 나 지금 약간 그래. 네. 인간극장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려고 지금. 인간극장이 벤치마. 처음 저는 들었대. 둘이 다시 회의 좀 해야 될 것 같아. 좀 어때요, 그럼? 나는 그 짠돌이 아저씨라고 네, 그걸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사실은 나 되게 엉뚱하다 약간 노홍철급으로 하지 않고 되게 진지한데 말하는 것들이 다 엉뚱하잖아. 맞아요. 그게 되게 막 특이하고 내가 튀고 싶어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의 재미있는 개성들이 맞아요.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네, 좋겠다. 제가 사실 왜냐면 원하는 건 네, 그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제 어떤 저희, 여기에 나온 저희는 잘 찍어서 우리 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고 싶어 하는데 엄청 카메라 들고 맨날 뛰어다녀요. 막 보지 못해. 엄마한테 이제 보라고 올리면 너무 어지러워서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찍어라. 이런 얘기 좀 나누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컨텐츠라 부를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좀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려고. 되게 그 아이들이 할 만한 거에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 정말 두 개밖에 없. 내가 봤을 때 애들이 좋아하는 거 게임하는 유튜버나 맞아요. 장난감 가지고 노는 맞아요, 유튜버. 맞아요. 근데 그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고 있는 것보다 둘이 서로 뭐 이렇게 얘기 소개해주고 자기 동생 소개해주고 뭔가 이런 거에서 어떤 발견해내고 알아가는 재미. 할래? 아이템이 됐나요? 우리 채널이 이렇게 뜻깊은 근데 왜 안 봐? 좀 많이. 저희가 편수 나눈 것도 사실 좀 고민인데 앞에 부분 어쨌든 시시껄렁한 농담도 하지만 뒤에는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사실 첫 편의 그 무과장 굉장히 팁을 많이 지금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계속 아껴라로 7편이 나가니까 내가 보더라도 지겹더라고 그래, 사실. 맞아. 그래서 지금 편수를 계속 좀 줄이고 과감히 자를 건 잘라야 되는데 근데 그 흐름이 이어지지가 않아서.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급 토크가 되는 거 그날까지. B급 토크 B급이 밀고 좋아. 밀고 나가자. 아니 그러니까 언어 유희인데 지금 너무 진지하게 말이죠. 그래. 예. 슬퍼 보여서. 저기 웃고 있잖아. 그러니까 슬퍼 보여서.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네. 코딱지가 아니에요. 두 분 다 좀 책을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자 그러면 저는 진짜 책 문외한이니까 저나 시청자분들께 좀 요런 책은 진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할 만한 책 뭐 한 권, 두 권 정도씩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이번에 좀 제가 먼저 신사님부터. 할까요? 네. 나 사실 이 책도 생각해봤어요. 뭐예요? 나를 보내지 마. 유튜브 하세요. 너무 얘기할 거 있어. 너무 많아. 나 지금 소름 돋. 나이책 이 책 얘기하고 얘기하려고 있어. 했어? 그러니까 선배랑 무슨 작가 얘기할 때 차라리 우리 가족 29를 얘기하면 어떨까? 우리 그 사람 책 남아있는 애를 읽었으니까 그 얘기를 미리 사전에 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이런다. 뭐 얘기 한번 해주세요. 소울메이트예요? 소울메이트. 소울메이트. 예, 알고 예. 있어요. 소울메이트. 네버 엠미고라는 나를 보내지 마라는 영화인데 참 책인데 이 책에서 사실 이제 그 책. 네버 렛미고. 네, 네버 나를 엠미고라고 보내지. 영화로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 책 이름은 나를 NEVER. 네, 네버. 나를 보내지 마. 나를 보내지 마. 네, 제가 근데 이제 그 책에 작가는 혹시 어떻게 돼요? 가지오 이시고 가조 25로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 평화까지 받은 평화를- 평화까지 갔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본계 근데 이제 연구자. 우리 오늘 얘기할 주제가 환경이기도 한데 그 환경과 어떤 맥락으로 다 있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복제 인간이에요. 클론이에요. 그래서 이 클론들이 자신들이 클론인 걸 알고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렇게 인문학적 교육도 받고 토론도 하니까 막 꿈을 꾸는 거야. 나는 커서 막 미국 가서 카페를 차릴 거야. 뭐 나는 뭐가 될 거야 하는데 선생님이 너네 꿈을 그런 못 갖게 꿈꾸지 하는 거지. 말라고. 왜냐면 어떻게 쓰여야 되니까. 왜냐면 너희들은 나중에 커서 인간에게 장기를 내어주는 기능인 거예요. 그 어이구, 기능으로 상상도 얘네들은. 그만하다. 예. 근데 이제 얘네가 거기에서 그럼 이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찾아서 두 커플이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는데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다. 너희들한테 그리고 허락되지 않았어. 그때 교장선생님이 하는 말이 인간은 이미 이렇게 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걸 벗어날 수는 없다고.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환경이랑 되게 닿아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게 그냥 사서 먹고 바로 버리면 끝. 이렇게 편리함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익숙하게 살아왔는데 그걸 갑자기 굉장히 옛날로 돌아가서 막 면패드 쓰거나 아니면 뭐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옛날 방식으로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이 책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닿아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익숙해 젖어버린 이 편리함이 아주 멀리 나가서는
클론의 장기까지도 이 사람이 어떤 인격과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이 그 장기를 그냥 나를 위해서 취해버리게 쓸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이기주의까지 진짜 갈 가슴이 수. 아프네. 네, 그래서 또 사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만약에 내 아이에게 어떤 되게 위중한 정말 장기가 필요한 위중한 병이 생겼고 나에게 클론의 장기를 쓸 수 있는 자금이 있고 이렇게 클론의 장기를 쓰는 것에 사회적으로 아무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나는 크리스찬인데 이걸 내가 선택할까? 제가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막 네. 그런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아. 왜냐면 그걸 너무 고민할 것 같아. 그렇죠. 그의 영혼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걸 고민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왜냐면 사실 그런 세상 올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갑자기 아이 문제 대입하니까 나도 갑자기 되게 싫어. 너무 슬프지. 맞아. 내 애가 만약에 심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장은 정말 누구의 살아있는 심장인데 제가 사실 굉장히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내가 환경을 이 쓰레기 하나가 어떤 심장까지만큼의 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게 내가 지금 먹고 버리는 이 비닐 하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니까 좀 더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오, 이거 시사하는 바가 좀 있네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엄청 좋은 좋은 책. 거. 같이 네버 렛미고 네버 렛미고 나를 오늘 한번 영화도 한번 보고 싶나? 영화. 네. 영화도 나왔어? 키라 나이틀리가 나와요. 아 헐리우드에서 개봉했어? 복제 인간이 키라 키라 나이틀리. 나이틀리하고 근데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나는 엄청 옛날 이게 옛날 영화가 됐다는 거야. 근데 이게 그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서 나는 알았거든. 그리고 추천해줘서 읽었던 건데 정말 두고두고 누가 나한테 물어봐도 제가 잠깐 이제 서점까지는 아니고 아주 작은 책방을 운영할 때도 정말 누구한테 권해줘도 이 책은 이 사람한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누구라도 이거 읽어봤으면 이건 나도 좋겠고 진짜 읽어보고 싶다. 그 작가 책들이 좀 다 그래. 되게 고전틱한데 현대적으로 읽어주고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책도 되게 좋은데 그 책도 영화가 되고 그 책 영화 봤어. 같은 작가야. 대단하신 분이네. 그 두 개 다 나오키 유마? 남아있는 작가 이름 가즈오 이시구로. 가지고 이시고. 이식으로. 이시국에? 이식으로. 괜찮다 진짜. 엄청 되게- 멋있어. 그 작가. 되게 좀. 얼굴이 뜨거워져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야, 나 진짜 내 아들이랑 도입하면 그치.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럼. 되게 치열하게 보는 치열하게.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하네요. 그런 네. 느낌이야. 자 다시 뭐지 좀 밝은 책으로.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와인 좀 따봐. 그럼 이번에 네. 베인의 씨가 하나 추천해 주시죠. 저도 약간 이 책 언급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었던 건데 근데 아무튼 이미 왜 안 했어? 혼자 얘기해서 영업하면 되는데. 근데 딴 얘기하다 까먹었어. 아니 우리 오다가 다른 얘기 계속 터나서 까먹었어. 근데 책 얘기하자면 저는 조금 여기 소설 얘기했으니까 에세이 같은 거 좀 추천하고 싶어요. 네. 저는 시인들 시집 좋아하는데 소설은 막 이렇게 계속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이 호흡을 계속 가져가야 되잖아요. 읽은 느낌을 한 며칠 못 읽다가 읽으면 갑자기 앞에 뭐였지 막 보게 되는데 에세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언제든 펴가지고 그 페이지 몇 장 안 되는 그 챕터 읽기가 저는 좀 수월할 것 같아서 에세이를 추천하고 싶은데 에세이를 그럼 뭘 골라야 되지 할 때 시인들이 쓴 에세이들이 다 좀 괜찮아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똑같이 세상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워낙 언어의 어떤 이런 낙차를 그 바라보고 그 사이사이를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그냥 일상의 평범한 소재들로 되게 멘트 괜찮은데. 네, 소재들로 자. 오케이. 언어의 낙차 소재들로 그걸 바라보는 거라서 그런 시인들의 에세이를 추천하고 싶어요. 최근에 뭐 박연준이라는 여자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모월모이라는 에세이도 좋고 오은이라는 남자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쓴 다독임이라는 그 에세이 두 개 다 그 근래에 나온 것들인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읽은 페이지에 오은 시인이 애들이 동네 조그만 문방구 앞에서 게임을 막 하는데 막 자기들끼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거기에 게임 오버라고 뜬 거야. 게임 오버. 그 뒤에서 이제 어른이 너 그거 저거 무슨 뜻인지 아냐? 게임 오버. 게임 오버 무슨 뜻이야? 끝났다는 뜻이잖아. 근데 한 판 다시 하라는 뜻이라고 애들이 딱 그 얘기하는 거. 근데 그거에 그 약간 그렇죠. 있잖아. 그럴 수 그런 있죠. 포인트들을 네, 그럴 수 보는 있죠. 모습. 다시 하라는 뜻이라고 새로 하라는 맞아. 그런 면들을 이렇게 딱 포착하고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시적으로 운율감 있게 표현하는 게 시인들이 쓴 에세이라고 저는 그래서 누가 에세이 뭐 읽고 싶다 하면은 시인들이 쓴 에세이를 보면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애들도 되게 희망적이네요. 오히려 아니 그런 포기하지 않고. 시선을 네, 애들이 가지고 가지는 것 있는 같아. 그러니까. 애들은 야 이거 영어 끝났어 이렇게 맞아, 보느냐면 맞아. 애들은 한 뭐라고 판 더 나오는데 이거 저도 무슨 약간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오면 한 판 더 하는 뜻이야 막 이렇게 엄마한테 100원 더? 이거 슬픈 일 아니야 한 판 더. 그러니까 그게 좀 다음에. 희망적이야.
아 그러면 신혜섭님은 네. 네버 다이 렛미고 난 책을 소개해 주세요. 뭐라고 했니? 네버 렛미고. 네버 다이는 아니군요. 죽일라네. 나 다이 이거 다이. 네버 렛미고. 네버 렛미고 그리고 베이네님은 네, 어떤 시인들의 책이었죠? 5월 모일이랑 다독임. 5월 모일. 5월 모일하고 다독임. 다독임. 아그 책. 저도 한번 꼭 읽어 예. 나중에 독후감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자. 아니, 독토하자. 네, 독토. 그것까진 제가 좀 2주 뒤에 만나. 2주면 저기 편집돼. 알겠어요. 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제 이걸 책을 읽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어. 요랬던 책이 좀 있을까요? 많죠. 아 너무 많죠. 집에 그래요? 쌓인 게 그런 거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집에 책은 쌓였지 늘 뭐. 그렇게 되지. 근데 그런 게 또 언젠가 또 다시 같이 읽게 돼. 근데 그러면 그런 책이 혹시 뭐가 있어? 할 대표적인 거 하나. 욕 한 번 한 거. 욕 한 번 한 거. 욕은 안 했고 시푸시나. 시즈푸시나. 우리가 알베르 까미의 까미의 테스트를 읽었어요. 같이 까미, 같이 까미. 읽고 얘기를 나눴단 말이야. 너무 좋았어. 얘기하다 보면은 더 좋아. 우리가 읽을 때 못 찾은 것들을 서로의 시선에서 또 보니까 내가 또 약간 완성되지 못한 기분이 있었는데 그걸 또 얘기하면서 완성시키니까 그래서 독토를 하는 건데 우리 둘이 그런 게 잘 맞아서 최근에 까미 페스트를 읽고 너무 잘 읽어서 우리 그러면 까미를 좀 더 좀 알아보자. 더 해보자 해가지고 우리 그 전에 페스트 전에 또 예전에 그거 읽었었잖아 뭐야 이방인을 읽었었어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그럼 이게 뭔가 3부작 완성 느낌으로 시지프 신화를 읽자 했는데 소리내어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나한테 문자가 왔어. 소리내서 정독을 문자. 근데 내가 그 말 막 웃었는데 나도 그래. 무슨 말, 우리나라 말인데 영어 이해하는 기분 있지.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이해. 나는 도전조차 못하겠는데. 근데 약간 읽어보고 읽는데도 이해가 안 돼. 소리내서 읽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이 어렵게 꼬았었다기보다 약간 까미를 좀 더 알면 좀 더 이해가 이해하기 될 쉽고 텐데. 그런 게 그렇지. 있을 작가의 거라서 캐릭터를 조금 그런 알면. 얘기들을 좀 더 나눈 거지. 그러니까 까미를 얘기한 책들을 좀 더 읽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거를 펼치려고 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이 책을 읽어보자 이런 얘기 돼서 포기하진 않기로 신앙. 까미의 뭐라고? 시스티나? 시지프 신화. 제목도 못 듣네. 아 시지프. 아 왜냐면 정확히 알아. 나는 접근도 안 하려고. 접근 안 할 거야? 시지프 진화. 오케이 진화 그 진화 오케이. 신화. 아, 왜 이래 정말. 안 들린다. 시지프 신화. 신화. 아, 신화. 아니, 그건 말도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야? 시지프 신화는? 그리고 네. 책을 너무 안 봐요. 우리 그러면 그 시지프 진화는 신화. 큰일 났다. 그러게. 빨리 나가자. 나 약간 빨리 굳이 벗어나자. 안 해도 되는 말을 한 마디씩 더 해서 하면서. 나 배고파서 무덤, 그런 거 같은데. 무덤으로. 먹을 거 없냐? 당 떨어져가지고. 당 떨어져 온 거를 핑계로 지금. 아니야? 한숨 먹으려니까. 우직. 신혜섭 씨는 원래 홍제동 사시다가 영월에 한번 내려가서 지금 살고 계시다가 있다가 또 다시 왔다. 한번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가요? 계기가 있나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저희 큰아이 학교 생활 1학년을 보내면서 약간 아이가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빡센 규칙과 어떤 교칙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게 맞나? 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이 있던 차에 아주 좋은 타이밍으로 시골의 친척 어른이 작은 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교장 선생님이 또 친척이고 내가 언제 이런 백을 등에 업고 이런 생활을 해볼까 싶어서 1년만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 동네에 작은 펜션을 얻었어요. 거기 이제 시골이라 월세 개념 별로 없고 네. 1년 연세로 해서 1년만 지내보자 했는데 아이도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학교지, 이게 교육이지,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야 되지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렇죠. 1년 더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더 있으면서 못 올라올 것 같았어요. 다시 서울 가는 게 좀 엄두가 안 났고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그런 서울 도시의 어떤 교육 환경에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었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도시 환경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약간 문제야 같이 왜냐면 남자아이들 특유의 어떤 엉뚱한 행동이나 이런 장난스러운 행동들이 맞아요. 네. 이게 또래 집단이 우리 예전에는 원래 60명 정도 됐나요? 몇 명이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치? 50명. 50명. 네, 나도 50명. 50명에서 60번까지 있었던 기억이 났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엉뚱해도 티가 안 나는 거야. 왜냐면 다 애들이 엉뚱하고 다 웃긴 애들이니까. 근데 요 분위기에서는 24, 25명이면 4명씩 모둠해도 6개가 안 나와요.
그러네. 6명도 안 나오는 데에서 남자아이가 조금만 엉뚱한 행동을 하면 아이 되게 우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도 계속 지적을 하고 네. 그럼 친구들도 쟤 이상한 애구나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있다가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선택해라. 선택해라.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학교 다녔던 청년들을 좀 보면 네. 서울에서 살던 아이들은 지방대 가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면 내가 뭔가 실패했다고 생각해. 근데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이미 시골에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어느 학교든 선택하는 거야. 서울도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지 그렇죠. 내가 인서울을 못하면 내 인생 실패한 거야 이런 자책감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아이가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 있다가 공부가 좋고 잘하면 서울 가는 거고 아니면 뭐 정말 자기 좋아하는 전공들 맞춰서 대학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거의 마음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지내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좀 터지고 나니까 네. 이게 뭐가 어떻게 됐든 가족이 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게 사실 당연한 건데 아 그러면 남편과는 네, 주말부부로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남편은 좀 힘들었겠죠. 주말마다 그렇죠.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영월이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었을 텐데 저나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 있고 또 본인이 보기에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이들한테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합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 코로나가 터지고 왜 그런 케이스들 많이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었는데 누구 걸려서 못 보고 뭐 심각하게는 이제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게 맞아요. 되고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시대가 너무 어렵구나. 그냥 가족이 같이 있고 우리 가족이 안에서 건강하게 있으면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도 그냥 그 가족의 어떤 탄탄한 사랑 안에서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다시 갑자기 다 다시 정리하고 오게 됐죠. 상민이가 조금 그런 건 뭐 멘탈이 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또 영어 생활에 적응을 했을 거고 맞아요. 그죠? 다시 서울에 지금 와서 어쨌든 또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는 맞아요. 상황인데 네.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은 없었나? 안에 어떤 자기의 내면이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미 영어를 한번 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한번 적응해봤으니까 두려움 별로 없고 그리고 서울이 사실은 아주 낯선 곳이 아니라 자기가 8살 때까지 살던 곳이고 영월은 그렇죠. 2년이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극명하게 장단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울은 서울대로 장점이 있고 영월은 영월대로 장점이 있어. 그런데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그 말에 아이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래 맞아 둘 다 너무 좋았어.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할 것은 가족이 같이 있는 거. 그럼 다시 내려가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코로나만 아 아니면?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다시 내려간다는 건 뭐랄까 제가 올라올 때 생각했던 건 결정을 내리자. 근데 그 결정이 뭐냐면 아이를 계속 여기 안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있을 게 아니라면 서울에서 가 있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한번 왔는데 또 다시 간다는 건 제가 사실 내려갈 때 두려웠던 게 이 아이가 나 언제라도 이렇게 도망칠 수 있어 라고 느끼면 어떡하지? 그거였어요. 왜냐면 제 스스로에게 좀 회피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외면하는 것이. 근데 지금 이제 잘 경험했고 이제 다시 여기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적응하자라는 것과 갔는데 우리가 힘들면 다시 내려갈 수 있어. 이것은 조금 책임감 면에서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적응을 하자. 2년 동안 아주 소풍같이 재밌는 학창 생활을 보냈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우리가 더 단단해져서 학교나 분위기가 조금 달라도 이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한 공감을 했나요? 네, 해요. 아이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시골의 가장 큰 단점은 또래 집단이 없으니까 네. 재밌게 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아이들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아이가 8살이 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부모 입장으로서 봤을 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약하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 멘탈이 그렇진 맞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공감 좀 맞아. 되네요. 맞아. 약하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는 훨씬 어른스럽더라고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그래. 그치. 생각 처음에 생각보다 잘할 너무 수 걱정되는데 막상 가면은 되게 이렇게 싹 보면서 해. 맞아요. 네, 맞아요. 눈치도 좀 생기고. 여자애들은 더 그렇고 남자애들도 모든 아들 엄마들이 똑같이 그 말에 가서 제발 수업 시간에만 앉아만 앉아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 그거 1학년 동안 그것만 해줬으면 하는데 거의 해. 가끔 선생님한테 조금 뭐 얘기 들었다라는 건 있지만 엄마들이 걱정한 것보다는 남자애들도 다 잘해. 베이네 씨는 뭐 사회환경 지도사니까 네.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신섭 씨도 평소에 되게 환경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사실 환경 평소에는 관심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뭐 이런 뉴스나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또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땐 알지만 그거가 관심이 있다면 내가 그거에 어떤 가치에 맞는 행동을 부합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조금씩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때를 보면 무관심했던 게 그럼 많은 그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게 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베이네 씨는 한 6년 차 그죠? 6년 차 됐다고 해서 뭐 네. 꼭 관심 그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앞에 나와서 뭔가 강의하고 막 이러진 않아도 환경을 늘 일상생활에 실천하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사람들한테 막 영향을 주고 이런 환경 실천가들이 있고 운동가들이 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나 이런 기관에 가서 이러한 환경의 세계들이 있고 너희 주변의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가져야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뭐 분리수거하고 이럴 때 뭐 따라와 너도 같이 분리수거하게 뭐 이렇게만 있다가 왜 분리수거를 하게 됐는지 분리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분리수거한 애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저는 이세 가지가 과정들에 사실 대한 굉장히 궁금했어요. 과정에 대한 교육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애들에 맞게 걔네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그리고 또 주민센터에서 어른들 대상에 맞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고 네 저는 원래 약간 환경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 관심이 있는 무렵 친구 한 명이 이제 구청에서 그런 강의를 하고 강의 끝난 뒤에 이제 지역에서 활동할 강사를 선발한다더라. 근데 맞을 것 같으니까 한번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래서 진짜 그 강의를 듣고 강사를 선발하는데 지원해가지고 돼서 지금 이렇게 6년차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하고 이제 이런 교육 기관들이 있어요. 환경 교육만 전담하는 그런 기관에 이제 소속이 되거나 그런 곳에서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해요. 네. 우리 이번에 이러이러한 기업이랑 이러한 스타일의 수업을 뭐 어느 초등학교 5학년 전체와 할 거다. 맡아달라. 그럼 이제 한 번만 가가지고 하는 강의도 있고 한 5학년 1반에 가서 4회차 강의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랑 이제 애들이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하는데 옛날에 사실 환경 교육이나 환경 얘기하면 거의 약간 위협하는 그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거북이 코에 빨대 들어가 있고 혹은 뭐 이런 되게 봤어요. 흉측하고 네. 끔찍한 걸 보여주면서 애들을 막 겁먹게 만드는 거지. 겁먹거나 혹은 약간 양심의 가책이 들게. 근데 사실은 걔네들이 제일 죄는 없는 얘네들 탓은 연령이잖아. 아니잖아. 걔네들 탓은 아니잖아. 맞아. 어른들 탓이거든. 맞아. 옛날에는 교육을 약간 그런 형태로 좀 애들을 무섭게 하고 이젠 그게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 그냥 단순히 쓰레기 하나 안 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살 때도 이걸 내가 사면서 생기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걸 정말 필요해서 샀어. 어쩔 수 없이 샀다면 어떻게 잘 버리거나 앞으로 이거를 안 살려면 어떤 소비들을 해야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냥 단순히 어떤 녹색 이런 게 아니라 소비도 맞아요. 연결되어 네, 있고 맞아요. 모든 생각 그리고 내 생활 패턴 내가 생각하고 구입하고 쓰고 버리고 이 모든 것들 먹는 거 모든 아주 광범위해 환경이. 내가 그래서 그냥 그게 얘기하는 궁금해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보호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큰 포괄적인 너무 주제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실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하면서 잘 재활용을 하거나 뭐 이런 팁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각자 좀 하고 있는 팁 같은 걸 조금 얘기해 주시면 참고로 저는 네.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저는 음식물 쓰레기는 안 남기거든요. 그래서 우직하게. 네, 그래서 솔직하게. 이 환경 보호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우직. 그런 사실 그런 팁들은 너무 많고 아마 뭐 내가 하는 거, 뭐 선배가 하는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보호라는 말 자체를 좀 쓰지 않아요. 수업에 들어간 애들은 환경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뭐 자연, 뭐 산, 나무 이러다가 점점 가까이 와. 교실도 환경이야. 교실도 환경이고 책상 옆에 사람, 내 옷 이런 내가 숨쉬는 공기 모든 게 다 환경이기 때문에 보호라는 단어를 써서 이거를 전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환경을 민식이야? 내 주변의 환경에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환경 문제야. 근데 내가 쓰레기 문제, 내가 옷 입는 거 그리고 뭐 고기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있잖아. 너무 많이 육식을 하면서 생겨나는 환경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보호라는 단어는 옛날 자연보호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야. 옛날에 우리가 환경 문제 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쓰레기 나무 버리지 꺾지, 말자. 쓰레기 버리, 나무 꺾지 말라 뭐 이런 건데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나를 둘러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환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보호라는 단어로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생각해서 점점점 좁혀 나가면 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은 각각의 집에서 말한 것처럼 음식을
남기지 않으시는 걸로 실천할 수 있는 거고 또 먼저 진짜 얘기해 먹기 주시면 내가 싫은데도. 나중에 첨언을 할게요. 환경 먼저 아니 근데 떠보고 나는 정말 좋은 지적인 게 내가 왜 아까 환경에 관심이 있었냐라고 말했을 때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한 건 내까지 게 보고 하면 얼마나 보호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약간 좀 소극적인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결정적으로 내가 내 생활에 실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제가 영월에 아까 살면서 영월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는데 사실은 저희가 영월에 살 때부터 야 우리가 1년 있다 갈지 2년 있다 갈지 모르니까 웬만한 어떤 가구들은 구입하지 말자. 네, 그리고 굉장히 경량화 시켜서 살자라고 하고 가구도 없이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올라올 때 되니까 다 쓰레기인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마대자루라고 하죠. 이런 거에 6개를 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서울에 와서도 또 버리는 거죠. 왜냐면 집에 정리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불필요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이번 주에 분리수거 조금 하는 거랑 이 정도의 쓰레기를 이렇게 눈앞에 보는 거랑 약간 저한테 오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까지 버린 이 애들은 내가 어디로 분리수거 가지? 한다고 했지만 정말 잘 분리가 돼서 어딘가에서 다시 재활용이 됐나 얘네가 자원이 됐나. 왜냐면 저는 막 애써서 분리수거 했는데 시골은 그 시골 특유상 뭔가 그냥 우르르 다 담아가거든요. 제가 그때 처음 얘네가 어떻게 되지? 이걸 실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했던 얘 쓰레기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거가 인식이 되면서 약간 심란해졌어요. 내가 진짜 엄청 쓰레기를 안고 살았는데 인간 도대체 왜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TV의 다큐멘터리에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면서 사는 그쵸. 어떤 여성에 대한 다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쓰레기 없는 없이 쓰레기를 만드는. 버리지 않는 삶. 제로 웨이스트로. 그 여자 이제 인터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잠깐의 어떤 중간 부분에 아까 얘기했던 아까 그런 동물의 피해적인 거에서 많다가 우리가 바다에서 막 요영을 하다가 비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확 먹어요. 근데 그걸 막 내가 삼킨 기분이 들더라고요. 막 여기 목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막 침도 안 넘어가는 것 같고. 침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이거 막 벌썩벌썩 소리가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저렇게 내가 버린 어떤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저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어딘가로 잘 재활용되는 건 보이지 않고 저렇게 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이렇게 버리지 않는 삶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구나를 제가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첫날 자기가 나 제로 웨이스트로 살아야겠어 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날 실패했다고 해요. 근데 그 실패한 게 자기가 너무 갈증이 나서 요구르트를 딱 마셨는데 이 요구르트병. 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인식하고 나면 지옥 같아져요. 너무 끔찍해. 내가 먹는 모든 게, 내가 하는 모든 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까 우리 클론 얘기 잠깐 했지만 AI가 이제 막 발달이 돼서 정말 우리 보편화된 시대가 왔을 때 AI한테 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네가 풀어봐 하면 인간을 공격한대요. 환경의 주범은 인간인 거야.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비닐, 내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래요. 그게 비닐. 궁금해요. 일회용 비닐을 우리가 이제 주부들은 뭐 음식 먹다 남으면 위생팩이라고 불리는 거를 정말 너무 쉽게 탁 뜯어가지고 비닐에 돌돌돌 말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거부터 쓰지 말아보자. 비닐부터 만들지 말아보자. 집에 있는 왜 우리 뭐 이렇게 뭐 애들 운동화 사면 폴리백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거기를 제가 담아서 콩나물이랑 이런 걸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비닐봉지를 안 쓰는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 나름. 그런데 그 폴리백을 안에 이제 감자랑 이런 걸 담았으니까 집에 와서 빨았는데 거품이 나는 거예요. 인터넷에 막 찾아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소창이라는 원단으로 된 파우치들을 비닐봉지로 대신해서 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찢어지지도 않고 바로 빨면 되게 깨끗하게 잘 빨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집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비닐봉지를 안 쓰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 힘들어. 왜냐면 비닐봉지 마트만 가도 비닐봉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을 가야 돼요. 전통시장을 가서 야채를 내가 필요한 만큼 여기다 담아주세요. 이미 이분들 너무 습관적으로 비닐을 막 뜯으셔. 아니요 여기다 담아주세요. 이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주시는데 그렇게 했다가 이 전통시장에 없는 어떤 아이템을 건너가서 마트에 사려고 봤는데 모든 야채들이 랩에 똘똘 감겨있는 거. 그럼 갑자기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 막 손도 너무 아프고 어깨도 빠질 것 같은데 이것들아! 막 이런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요. 이것들 아니네 어떡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동시에 나에 대한 너 하나 이렇게 해서 뭐가 바뀌겠어? 이거가 막 너무 와요. 그쵸.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현타가 왔네요. 네. 현타가 빡 와요.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저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번거로운 게 너무 있어요. 그죠? 너무 번거로운 게 있는데
사소하지만 조금 지키면 요건 좀 나아질 만한 그런 제안들 이런 걸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게 마음이 변하고 실천하게 되는 과정인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지칠 만큼 하면 안 돼. 갔는데 막 이 비닐 더미를 보고 막 짜증나고 당연히 짜증나지. 그래서 내가 실천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나한테 도움 안 주는 세상이잖아. 근데 거기서 지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바꿀 수 없다면 사소한 것들을 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약간 변화시켜야 돼. 아이가 같이 하자 막 이렇게 되고 남편이 아, 뭐 이렇게 유난스러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내가 썼던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잖아 봉지. 그럼 그거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쓰려고 접어놓고 이런 걸 보면은 남편도 그 썼던 봉지 다시 쓰게 되고 봉지를 뭐 5번 쓸 뻔했는데 3번, 2번 줄여가는 거지. 갑자기 제로가 되긴 너무 어려워. 진짜 사소하게 뭐 예를 들면은 난 환경 뭐 생각은 하는데 딱히 뭐 아유 모르겠다 막 이렇게 하면 뭐 텀블러 하나 가지고 다닌다든지 텀블러 뭐 장바구니 뭐 요즘은 너무 많이 하는 게 텀블러 장바구니 하고 손수건 하나 정도 손수건 이제 휴지 대신 쓰기도 하고 뭔가 음식 남았을 때 그걸 싸오기도 하고 그 외에는 사실 팁은 정말 많아요. 팁은 정말 많은데 팁은 사실 인터넷만 쳐봐도 너무 많아서 근데 나 가장 큰 팁 사실 이거 얘기하고 배달 음식을 줄여야 돼. 배달 음식을 한번 먹으면 정말 쓰레기가 이렇게 싸요. 근데 얘는 다 플라스틱 용기에 작아지지도 않는단 말이야. 가장 큰 실천은 우리가 배달 음식을 안 시켜 먹으니까 되게 그럼 이제 막 이런 문제들이 나와. 뭐 예를 들면 나도 강의할 때 뭐 이렇게 해서 종이를 쓰지 마, 비닐 쓰지 말자 뭐 하다가 가장 가까운 실천으로 뭐 예를 들면 나무젓가락 쓰지 마 이러면은 갑자기 어디 구석에서 주민센터 소프트 그럼 뭐 그 사람 굶어 죽으라니 막 이런 있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배달 음식 먹지 맙시다 하면은 배달하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다가 너무나 당연히 나무젓가락 받았는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나무젓가락 주지 마세요 하니까 그게 옵션에 생기잖아. 맞아. 나무젓가락 선택 사항에 놓잖아.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사실 짜장면 시켜도 그릇 왔다 다시 그릇 가져가는데 이제는 절대 할 수 없어. 시스템상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안 시켜 먹을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시켜 먹고 그러면서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돼. 그렇게 나무젓가락 안 가져갈 수 있게 체크하듯이 이게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막 모든 배달 음식 다 끊어 막 그리고 배달 음식 먹는 사람들 쯧쯧쯧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변할 수는 없는 거야. 조금씩 그러니까 하고. 이게 대전제는 그거네. 편리를 이길 수 있어야 되네. 아니지 편리를 이기기는 어려워. 불편을 감수하되 너무 지치지 않는 급진적인 건 어렵다는 거지. 너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지금 이거를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죠. 개인이서 다 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이 살 수 없다면 사회나 이런 게 변해야 돼. 사회 변하려면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무젓가락들을 자꾸 안 받네? 그럼 나무젓가락 옵션 사항에 넣자라고 변화시키는 것처럼. 근데 이제 또 그거랑 결부가 돼요. 사실은 그 도시락 패키지 같은 것도 일회용품 같은 것도 사실 터는 옥수수로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릇이. 근데 비용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사회에서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안 되고 차근차근 이렇게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류준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약간 좀뭐 적절한지 모르고 약간 트렌드화 되어가는 것도 있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 내가 막 텀블러 들고 다니는 게 옛날에는 막 무겁고 뭘 텀블러 들고 다니는데 요즘은 없는 사람이 약간 텀블러도 안 들고 다녀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되어가니까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면 사실 쓰레기 문제는 그 전에 이제 소비의 문제야. 내가 뭘 어떻게 사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사야 돼. 어렵긴 어려워. 이 얘기를 하자고 했을 때 표정 나오니?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B급 토크 진행자께서 나한테 팁을 꼭 얘기해달라 막 이랬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생각한 인식은 딱 이 정도인 거야. 환경하면 어떤 팁, 생활 속에 뭘 줄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광범위의 어떤 철학이야. 하나의 생각해. 아니 무식이 아니라 일반적이지. 일반적으로. 환경하면 저는 그냥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하는 거북이 빨대 코에 박혀. 저는 근데 그거 보고 너무 충격이지. 그러니까 저희 아이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줬어 아이한테. 우리 이러니까 꼭 빨대만은 쓰지 말자라고 애한테 얘기했더니 공감을 하더라고. 그래, 그렇지.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각인될 수 있는. 확실히 그래도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빨대를 쓰지 말자라고 아이한테 몇 년 전부터 얘기해서 이제 사실 그 스타벅스를 가긴 가잖아요. 가게 가면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빨대를 집으려고 하지만 아이한테 이제 그 얘기하고 그런데 요즘 어쨌든 종이 빨대가 나오고 그게 어쨌든 정확히 재활용 되는지 모르지만 플라스틱 컵 자체에서도 이제 빨대 안 쓰는 이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속 조금씩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 어릴 때 한 번도 이렇게 막 그쵸. 피부에 맞아. 와닿았던 적이 없잖아요. 근데 4월 막 이럴 때 다 취소야. 학교 가면은 뭐 체육대회 취소, 뭐 취소, 뭐 때문에 취소하면 우리 소풍 가기 전날 뭐 미세먼지. 걱정. 우리 어릴 때 소풍 가기 비 전날 오는 거 같아. 근데 요즘은 소풍 가기 전날 내일 미세먼지 없어야 되는데 미세먼지 있으면 다 취소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 자체가 애들이 완전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빨대 하나, 비닐 하나도 중요하지만 생각 자체를 환경을 아주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모든 내 삶에 있는 거 내가 사서 쓰는 거 쓰레기는 곧 내가 산 것들이거든. 맞아. 결국 내가 돈 주고 산 것들이 다 쓰레기야. 그러니까 내 소비도 다 봐야 되고 내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것도 사실 먹는 문제 시작하면 그것도 환경 문제로 들어가면 무지하게 복잡한데 거기까지 안 가도 환경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정도의 인식들 가장 가까운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로 웨이스트까지는 아니어도 쓰레기 문제 내가 최대한 쓰레기를 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소비하는데 신경을 좀 더 쓰게 쓰여. 돼요. 맞아. 지금 저기 보는데 지금 일회용 커피잔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저런 너무 것도 많지. 너무 많지. 그런 것들도 이제 재사용을 해보고 그치, 나는 보이게 되는 맞아. 예를 들면 일회용 아, 그렇죠. 얼음 들어있던 최소한 아이스를 사면은 그거라도 재사용이라도. 집에 와서 씻어가지고 거기에 뭐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애기가 방울토마토 좋아해서 항상 화분. 그거 방울토마토 통으로 써. 담아두고 해놓으면 과일 걔가 그거 담아두고. 하나 딱 열어가지고 다 먹으면 되거든. 그거 여러 개 안 버리고 나 항상 여름에 챙기거든. 근데 걔도 오래 쓰고 이러면 안에 뭐 기스나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균도 생기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 맞아요. 시간은 맞아요. 정하는 거지. 맞아요. 뭐 요 이번 주까지는 여기 3억은 이거 하는 이번 주까지는 계속 쓴다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을 조금 자기 스스로 제한을 그러니까요. 정해놓고 이게 근데 굉장한 팁 같은데 저는 굉장한 팁 같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 일회용을 안 쓸 수는 없다고 생각 가정을 하면 어쨌든 그거를 일회용으로 끝내지 않고 아니, 2, 3회용으로 아유. 쓰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한 실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걸 원한 거죠. 궁금한 거 있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선배님께서 나도 배달 음식을 안 시켜 먹을 수 없으니까 씻거든. 근데 보통 이제 기름기가 있는 맞아. 게 많단 말이야. 찌개용으로 뭐 그치. 이렇게오거나 탕 오면 오 배고프다. 그러면은 그거 이제 세제를 써서 주원 세제 써서 깨끗이 씻는단 말이야. 그렇게 버리는 습관이 이제 생겼어. 근데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야. 이거를 깨끗이 씻어서 버려서 이게 뭐 재활용이 뭐 되든 아니면 그냥 폐기가 되든 그것까지는 내 과정을 보니까. 근데 이거를 씻어내는 물의 사용이 맞아 어느 게 이게- 기회비용이 맞아. 더 환경적인 건가라는 고민이 많아. 크게 그만해! 원래 사실 다음 질문은 그거였어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본인은 실천하지만 주위 사람이 만약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다 뭐 트러블 생긴 적은 아까 남편 케이스 있지. 말고 또 적당히 있어요? 하자. 막 적당히 엄청 하자. 듣지. 근데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 이렇게 몇 명 얘기하면 사전에 둘이 엄청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그 팁을 주더라고요. 내가 이걸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저 쓰레기를 비닐을 먼저 줄여가려고 이런 얘기를 해야 돼. 갑자기 엄마 혼자 막 결정하고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면 안 근데 된다. 남편도 사실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면 기쁜 마음으로 사왔는데 죄책감이잖아. 그러니까요. 죄책감이 네, 확, 그러니까요. 야 너만 환경 생각하냐? 막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잖아. 네, 근데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야. 애들한테도. 애들한테도 그치. 이런 죄책감 심어주지 말자는 식의 교육 맞아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냥 소소하게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이게 문제다라는 걸 인식하는 정도까지가 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는 아무래도 집에서 이것저것 이게 있으니까 사실 내가 줄이려고 마음 먹고 줄이는 게 제일 쉽고 그리고 이제 남편 아빠들은 이제 내가 그거 할 거라는 거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줄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줄이는 모습 보면 맞아요. 자연스럽게 또 같이, 줄이게 맞아. 돼. 그때 급진적이었어요. 또 급진적, 그렇죠. 워낙 그렇죠. 여정- 네. 뭐든 윤호윤 급진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자. 뭐든 남편분 급진적이야. 영상 편지. 뭐야? 사과 안볼 거야. 네. 볼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라기보다 본인과의 싸움이야. 근데 안 할 수 없을 거야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누가 옛날에는 가방에서 텀블러 꺼내고 장바구니 꺼내면 뭐 이렇게 다들 보다니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 다 텀블러 꺼내는데 나만 없으면 나 약간 머쓱해지거든. 진짜 버릇이 돼야 되는 거죠. 음. 텀블러도 여러 개 샀으니까 들고 가고 싶은데 항상 어떤 건 그래서 차에다 항상 놔뒀어요. 넣고. 근데 어떤 데는 이거를 안 갖고 올라와서 설거지를 안 했으니까 이걸 또 못 쓰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저도. 맞아. 생각은 하는데 이게 실천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용기내 마트 네. 요새 그 유진열 씨가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메시지거든. 나 과일만 샀는데 플라스틱이 왜 따라왔지?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한 캠페인인데 아, 유진열 그 씨. 느낌이 되게 들어. 나도 진짜 과일만 봤어요, 샀는데 이 봤어요. 밑에 네. 심지어 나 어디 과일 가게에서 포도를 사잖아. 그러면 그 밑에 그 약간 스티로폼 같이 생긴 걔가 3개씩 깔려 있어. 맞아. 밑에 충격 많아. 이 포도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것만 사고 싶은데 얘가 근데 3개가 막 판매자 입장에서도 그럴 거야. 얘네가 만약 흠집 나거나 그치, 이렇게 그러면 그냥 또 쌓아놨는데 맞아요. 밤이 안 되면 팔리지.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변해야 되는 게 맞아. 용기 낼 수 있는 내 어떤 인식도 것들. 바뀌어야 맞아. 되고. 유진열 씨가 단발머리가 되셨다고. 파마를 좀 해보고. 아이 저는 파마한 거를 만족해요. 아이 이 정도까지 내가 하면 욕 먹어. 진짜 와이프도 아마
지금도 각방인데 뜬금 지금도 각방. 코를 고니까 우리 신랑도 소파에서 자겠나. 소파에서 자니까 덥대. 허리가 아프더라고. 허리가 아파. 네.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리클라이너랑 안마의자 둘 중에 하나를 꼭 사고 싶대. 자기 늘 소파에서 자니까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아니 그냥 침대로 오면 안 돼. 아니 그게 자기의 유일한 행복이래. 아니, TV를 틀어놓고 리클라이너식 자는 거. 안마의자 있어요. 있어 진짜? 200만 원대. 비밀이다. 네. 비밀이다 니네들. 영상 편지 써. 영상 편지 써. 야 니네 못 들은 걸로 해라. 아 그런 게 있어? 맞네. 무력 있는 사람들. 가벼워. 좌표. 따로 전화 주시면. 저도 아까 좀 두 분 출연하신다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약간 무식하다고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게 있을지. 팀 나도 또 팀 났어. 만약에 팁이 있다면 팁을 주시면 좋고 그걸 또 대체할 만한 대안 같은 것도 또 그런 게 있는지. 택배 좀 적게 시키고 배달 음식 적게 먹으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제로 웨이스트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 그리고 그렇죠, 힘들죠. 근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했지라고 찾아보면 엄청 번거로운 삶을 선택해서 소프넛 열매를 삶아가지고 세탁 세제에 네, 봤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까지 못하겠어 미안해 이런 그치. 느낌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 급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자극을 받을 수 있지.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내가 뭐 예를 들면 세탁할 때 좀 너무 자주 돌리지 않고 세탁물 모아서 한 번에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세제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은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내 사실 이렇게 어떤 실천을 하기 이전에는 제로웨이스트나 이런 어떤 삶이 과시하는 느낌의 어떤 생활 패턴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졌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들이 나 이렇게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나 니네 싫어서 안 할래 이런 느낌 좀 있었거든. 머리도 짧은데 이거 하신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멋지게 만약에 뭐 진짜 아주 뭐 어떤 되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게 당연하다 또는 되게 수고롭고 힘들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 삶을 예쁘게 포장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왜냐면 워너비가 되면 따라하고 싶어지는 그렇죠. 의식화되는 과정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그냥 저들이 하고 있는 게 과시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배타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것들을 동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유준열 씨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사실 유준열 씨 되게 좋아해서 유진열 씨랑 뭐 헤어스타일 비슷한 거. 우리 아들이 유준열 씨 닮았어. 아이고. 얘가 인정. 아이고. 아들이 우리 너무 치매다 지금 카메라에 무지개 나올 것 유준열 같은데. 씨 제가 응답하라 이후로 팬이어서 근데 뭔가 그런 거잖아.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과시하는 느낌 안 들거든. 맞아요. 아, 저도 그럼 굉장히 그래. 팬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의식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저분이 하는 메시지가 내 것이 되는 거야. 그게 배타적으로 공감을 느껴지지 해야죠. 않고 네, 그래서 공감을. 그런 어떤 활동들을 인플루언서가 해주고 나도 많아져요. 뭔가 하면서 인플루언서들이 좀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을 예쁘게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막 나는 사실 막 실생활을 막 이렇게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고 이런 거 잘 못하겠는데 근데 만나면 사람들 사이에서 알게 돼. 뭐 예를 들면 나는 환경 일을 하고 하니까 나도 막 그렇게 엄격하게 살진 못하는데 그냥 내 생활에 소소하게 하는 수준인데 나랑 만나면 갑자기 내 친구나 뭐 누구 만난다 갑자기 막 이렇게 휴지 꺼냈다가 아유 또 뭐라고 하게 생겼네 휴지 내가 많이 막 이러면서 나한테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이 영향 생기네. 근데 나 역시도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면 안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러니까 나도 전문직에 내 있어서. 모습들을 계속 신경 쓰게 되는 거지. 되는 거지. 애들 그치. 앞에서도 맞아. 그렇고. 옛날에 이효리가 여자 연예인이고 막 이런데 어디 음식점 가서 음식 먹고 이럴 때 자기가 여기 음식 이렇게 잔뜩 시켜놓고 다 먹으면은 너무 막 돼지 같아 보여서 늘 남겼다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걸 남기고 오는 게 너무 창피해서 자기는 남으면 무조건 다 싸운대. 남기는 게 창피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맞아, 맞아. 다 먹는 게 창피한 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소소하지만 그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얘기거든. 그럼 맞아. 저는 그걸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 우리가 왜 세계를 시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네. 것들이 우리나라는 되게 만연해 그치. 있잖아. 무조건 야 많이 먹어. 일단 남기더라도 많이 시켜. 근데 음. 요즘엔 그렇지 않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소비를. 맞아요. 그게 단순히 어떤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면은 그분처럼 너무 짠 저희가 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우리 지금 세 명인데 일단 뭐 예를 들면 두 개나 시켜보고. 두 개나 세 개 시켜보고 그 다음 하자. 남길 수 잠깐 있을지 먹자. 없을지 뭐 이렇게 옛날에는 아 무조건 시켜 배고픈데 다 시켜 5개 시켜 이거. 근데 이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니라 나 이걸 좀 반성해야 돼, 나 진짜로. 조금씩 반성하자. 다. 나는 무조건 3명이 가서 식당 가면 4인분을 시켜야 돼요. 옛날에 워낙 많이 먹었잖아. 지금도 많이 많이 먹지만. 먹지만 반성해야 돼요. 그 안 자꾸 나- 뷔페를 안 가게 되고 안 남기면 돼요. 네. 안 남기시잖아. 안 남겨요. 남기지 됐어.
남긴다는 말을 잘 몰라요. 예전에 여행 가서 5끼나 먹자고 한 적 있었어요. 정말 사람 새끼는 아닌 줄 알았어요. 저도 오늘 좀 많이 좀 바꿔야 될 배달 음식 그건 맞네. 배달 음식은 조금 자제하고 직접 가서 받아오는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내 그릇을 가져가서 뭐 이런 것들도 좀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물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좀 끓여 먹고 이런 것들 신선하면 좋아지겠죠. 제 아들은 확실히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미세먼지 없는 세상이 오고 뭐 이런 거는 확실히 저 어차피 40살이니까 늦었고 제 아들이라도 100세 인생이라는데 우리 늦지 그래요? 않았다.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요? 30년 후에 유튜브 아시죠? 신에서 할머니 제가 이거 딴 사람이랑 계약하면 안 돼요. 유튜브를 해야 돼. B급 토크 참여를 해주셨는데 혹시 주위 분들 중에 여기 한번 나와서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줄 만한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제 아들 이상민 군을. 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괜찮다면 저는 네, 너무 제 좋아요. 아들이 아주 그냥 정신산만한 남자 아이인데 예, 이런 대화들에 좀 철학적인 게 있어요. 저도 한 엉뚱하니까 잘 예.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거에서 나오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 안에 이렇게 어른들을 좀 찡하게 하는 어떤 면들이 사실 이게 내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있다. 있지. 근데 어른이 그 대화를 그 관점, 아까 오은 시인의 그런 관점으로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게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아이들은 늘 그런 철학적인 맞아요. 말들을 막 뱉고 다니는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어떤 평온함이나 그런 관점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그런 아이의 막 엄청 산만하고 엉뚱하고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탁 던지는 이런 말들이 맞아요. 나를 되게 찡하게 할 때 있거든. 아, 상민군 꼭 상민. 출연 계약.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얼마든지 저는 시청자가 마음 없어요. 준비를 크게 나도 우리 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 관심 많이 있고 근데 막 상민이 엉뚱하게 막 재밌는 거랑 또 달리 얘는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차분하죠. 차분한데 뭔가 되게 끼가 되게 있어. 되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많아. 그래서 그럼 혼자 좋죠. 이 디카로 유튜브 랍시고 업로드 하지 않고 혼자 거기에 저장을 차곡차곡 한 깨비TV라고 혼자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채널명을 짓고 이렇게 아니면 깨비 언니야 자기가 아, 깨비 깨비라면서 깨비. 막 하는데 뭐 뻥튀기 귀엽다. ASMR 막 이런 거 하고 뻥튀기 소리를 무전기로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전기로 ASMR 막 이런 거 혼자 찍고 있고 엄청 재밌는 걸 많이 하거든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너무 귀여워. 책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혼자 이야기도 짓고 하고 뭐 어른들의 시선. 네. 우리가 해보자. 피라미드 섭외기 때문에 진짜 유명인이 나와야 맞아, 되네. 이 야. 인간 피라미드 안에서. 1촌 건너다 보면 그치. 만나. 저희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베이네 씨 사촌 분께서 작곡가 되게 유명한 작곡가죠. 아, 그래서 연락 안 요새 하고 연락 안 연락 돼요. 안 하고 지내는 사촌 아니에요? DM 좀 보내볼까 보다. 1일 1강이라는 거 알아요? 배진열 작곡가가 유명하진 않은데 B가 1일 1강이라 깡이라는 노래가 나 있는데 그거 그거를 이게 뮤직비디오 막 이렇게 나왔다고. 배진열 작곡가님께서 작곡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막 되게 유명하지 않아도 뭔가를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 우리 과 여자애 중에 한 명이 어스라고 지구 얼스라고 어스야 US 해가지고 연남동에서 카페 하는데 일회용품 하나도 안 쓰는 애 있거든. 근데 걔는 휴지도 없어. 그냥 다 손수건 놔져 있어 테이블마다. 걔도 한 번 나왔었어. 그래서 얘 나올 때 나 한 번 묶어주면 좋아 이랬는데 한번 다시 묶어서 환경방송 좀 묶어줘 봐. 나를 엉망덩어리 안 묶어주네. 덩어리야. 엉망 아줌마 나를 안 묶어주네 막 이랬는데 나 그거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 여튼 그렇게 주변에 찾아본다는 아이디어가 난 되게 좋네. 네, 그걸 이게 좀 확장해 나가면서 We Are the World. 진짜 도널드 트럼프를 만나는 다 만나고 오겠네. 6번을 죽으니까. 건너면 맞아. 다 만나고 이거 오겠네. 재밌는데 컨셉? 네, 그렇게 그래서 지금 추천해달라고. 22번째까지 왜냐면 갔더니 누굴 만나더라고. 또 상민이랑 은유를 했는데 또 상민이랑 은유 친구의 어머니가 잘 보셨으면 네. 그분도 네 하실 수 있죠. 노브레인 있는데. 노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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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알지 노브레인. 노브레인? 노브레인의 드럼 밴드 드럼 치는 애가 은유 나는 반 기타 은유 옆반 치는 친구 아빠야. 그 집에 놀러 두고 갔어. 잘한 말 하지 마시고요. 예 얘기해볼게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오늘 두 분과 독서와 환경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B급 토크 출연하게 된 소감을 한마디씩 좀 짧게나 뭐 자세하게 하셔도 생각합니다. 재밌었어요. 부탁드릴게요. 네.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또 친구들이 한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프로그램인가 궁금했는데 앞으로 되게 더 재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서 아니라 얘기하던 중간에 보니까 내가 어떤 나와서다. 욕먹는 네. 재밌어져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또 들어보고 하니까 이게 점점 좀 그려져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 모르는데 친한 친구들이 하는 거니까 되게 맞아요. 궁금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약간 뭔가 조금 예를 들면 내가 그냥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조금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분이 있었는데 와서 직접 보니까 뭐 생각이 없이 할 건 아니네 막 이러면서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 전까지 좀 잘 들어봐. 아주 없는 건 아니네 막 이러면서 아까 한마디 했잖아.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없는 건 사실 아니니까 길게 보고 길게 보고. 환경에 대한 얘기 한 것처럼 길게 보고 좀 관심 갖고 많이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뭐 보는 사람 많지만 좋은 영향력을 배진열 했으면 작곡가 좋겠어요. 태그에서 많이 보기는 했죠. 덕상? 우리 류준열 씨 태그하고 전화 연결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배진열이 나오면 비가 또 보고 막 이러지 않냐? 비가 보면 김태희 보고 막 아이, 저는 거절할게요. 이런 아무튼 네 응원합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잘 되길. 자, 준혁 씨. 저는 사실 아까 오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런 유튜브의 방송들을 잘 안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재미있는 거고 어떤 맥락으로 사람들은 또 보고 이게 좀 되게 낯설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실천들을 너도 해가 아니라 나 잘하자 이런 느낌의 다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컨텐츠를 열심히 형들이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줄고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고 아, 싶었는데 귀여워. 요 세 가지가 다 너무 좋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걸 녹음을 하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이게 이제 유튜브가 미디어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미디어의 역할을 하려면 그 미디어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는 컨텐츠가 저 어딘가에서 누군가 잘 기획하고 만들어서 나온 것이 컨텐츠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냥 컨텐츠가 돼버린 시대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이나 뭐 또 저나 내 얘기가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B급 토크에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대단한 거 내가 할 얘기 없어도 그냥 얘기하다 보면 또 잘 들어주시고 하니까 또 제 어떤 해소도 좀 되는 것 맞아요. 같고. 네, 그거 네네. 그래서 큰것 그렇게 또 시작했다는 거가 저는 되게 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유튜브 하면 뭐 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알지만 잘 시작 못하고 또 막상 시작해도 없어지는 것들도 많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많아요. 네, 그걸 되게 끈기 있게 두 분이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사실은 진일보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다. 두 분 힘내시고 계속 재밌는 사람들 또 아주 재미없어도 막 눈물 나는 얘기들도 있을 것 네, 같고 너무너무 맞아요. 사실 인간의 모든 삶은 아까 눈물 났어요. 저는 컨텐츠니까 사실 속으로 그 클론 얘기할 때 진짜. 네, 그거 너무 찡하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삶은 컨텐츠입니다. B급 토크가 잘 다뤄주셔서 맞아요. 인간의 삶이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얘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재밌게 하면 안 돼, 인사? 재미가